자, 예를 들어 이게 코시올러 방정식에서는 요런 우리 4장에서 배웠죠. 그죠? 코시올러 방식. 이 개수랑 x의 이 지수랑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형태가 코시올러 방정식이었죠. 근데 그런 방정식은 x는 0에서 특이점이 됩니다. 그죠? x가 x제곱으로 양변을 한번 나눠보면 표준형으로 보면 y2' x분의 3y' 더하기 x제곱분의 4y는 0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뀌죠. 근데 요게 지금 요게 이제 p of x, q of x 되는데 p of x의 특이점 x를 곱하면 사실 x 빼기 0이죠. x 빼기 0이라는 요항을 요 p of x 여기다 곱하면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고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해석적이죠. 그죠? 해석적. 그리고 여기 q of x, x제곱 더하기 4에다가 x 빼기 0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을 곱하면 이 역시 상수함수니까 해석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시올러 방정식은 x는 0이라는 이 점이 특이점이지만 정칙이 되죠. 정칙 특이점이 되죠. 자, 이 사실을 이제 위에서 정칙이냐 비정칙이냐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봤고요. 근데 사장에서 저희가 코시올러 방정식은 그 보조 방정식을 통해서 풀면 y1과 y2를 이렇게 두 가지를 구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두 해 중에 하나가 로그가 있어서 사실 이 이제 미분 방정식의 유효 구간을 양수 ln이 이제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양수로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유효 구간을 받아들였었잖아요. 그죠?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이 x는 0이라는 이 정칙 특이점 주변으로 급수해를 만약에 구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사실 이 x는 0이라는 이 점이 특이점이잖아요. 그죠? 특이점이니까 해석적이 아닙니다. 해석적이 아니니까 x는 0 이 점에서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미분을 할 수가 없으면 테일러 급수나 테일러 또는 맥클로린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y1은 x제곱이라는 해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급수 전개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형태 ln의 형태의 해를 못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2라는 해를 이 급수 어떤 그러니까 무한급수 형태로 이제 ln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실 급수 형태로 표현이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요런 형태의 함수를 못 찾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아래 보면 정리 6.3.1에 프로베니우스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프로베니우스 정리가 뭐냐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x0가 만약에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정칙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정칙 특이점을 중심으로 하는 급수해를 구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급수해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미분 방정식의 x0가 정칙 특이점이면
그 해를 하나, 그러니까 두 개 다 못 구하고 하나만 구하게 되는 요 위에 바로 요런 코시올레 방정식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아는 풀이대로 풀면 두 개를 구하나 급수해를 구하는 구하는 그 접근 방식으로 하면 하나밖에 못 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급수의 수렴 구간은 그 정칙 특이점을 제외한 구간을 에서만 이 급수의 그 급수해의 유효 구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요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0를 다 더하면 r 더하기 x0죠. 그러니까 x0를 빼고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x0에서 x0 r 더하기 x0는 열린 구간이잖아요. 개구간. 그러니까 x0는 제외한 x0보다 큰 쪽에 오른쪽에 어떤 열린 구간인데 여기 r은 이제 수렴 반경이니까 딱 수렴 반경까지만 이제 이 급수해의 유효 구간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급수해가 적어도 하나입니다.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하나만 구할 수 있고 뭐 둘 다 구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제 급수 맥클로린이나 테일러 전개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은 못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한 가지 관찰이 되는데 만약에 R이 음수가 된다면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몇 급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R이 음수가 된다면 n이 0일 때 x 빼기 x0의 음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몇 급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복소함수를 만약에 배우신 분은 이제 지수가 음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항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런 형태 보신 적 있죠. 로랑 급수라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아직 미분 방정식에는 이제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으니까 우선은 이제 몇 급수가 아니다까지만 하고 그런 경우는 다루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0은 x는 0, 0은 주어진 이게 미분 방정식의 특이점인데 이제 정칙이라는 걸 금방 구별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본 프로베니어스의 정리에 따라서 이런 급수 형태의 해를 최소한 하나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구해보죠. 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런 급수 형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x0가 0이니까 x의 n 더하기 r 형태라고 해를 가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니까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 미분해야죠. 미분하면 자, n은 0이고 n 더하기 r에 cn x에 n 더하기 r에 하나 빠져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미분하면 자, n 더하기 r에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n 더하기 r을 빼기 1이 나오고 하나 더 빼면 되죠. 빼기 2. 자, 이것을 주어진 미분 방정식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3x인데 x를 요 안에 집어넣어 봅니다. n은 0이고 n 더하기 r에 빼기 1에 cn x에 n 더하기 r 빼기 2인데 요거 밖에 있는 거를 집어넣으면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더하기 한 번 미분한 거 요거를 가져오면 되죠. 요렇게 가져와서 더하고요. 자, 그리고 빼기 y는 요거죠. 빼기 y 이렇게 더해 봅니다. 자, 이제 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 3을 요 안에 곱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0이고 n 더하기 아래 요 안으로 3을 요 안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n 3r 빼기 3에 cn n 더하기 r 빼기 1 되고 0부터 무한대까지 cn의 xn n 더하기 r 빼기 1 이렇게 되죠. 빼기 0부터 이렇게 되고, 자, 요거를 0부터 하기 전에 공통인 걸 한번 빼봅니다. 이 x의 r제곱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0부터 n 더하기 r에 3n 3r 빼기 3에 cn 있을 거고, 그리고 x의 지금 n 빼기 1이 되고, 그쵸? 그리고 더하기 n은 0부터 n 더하기 r에다가 cn의 x의 n 빼기 1이 되겠죠. 뭐 이거 공통이니까 xn 빼기 여기 공통이니까 요거도 공통이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1에 cn의 x n 빼기 1 이렇게 뭉쳐지고요. 그리고 빼기 x의 r을 뺐으니까 cn의 xn 이렇게 남겠네요. 이렇게 괄호를 대괄호로 바꿔보죠. 이렇게 바꿔봅니다. 자, 그럼 x의 r이 있고, 요거를 지금 xn 빼기 1이 있고 xn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 이제 인덱스를 통일해 주기 위해서 우선 x가 0인 요거를 하나 대입해 준 다음에 통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는 0인 경우, n이 0인 경우, n이 0이면 r에다가 지금 여기 요 부분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n이 0인 경우에 r에 여기서부터 r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n이 0이면 3r에 빼기 2가 되고 요 부분, 그리고 n이 0이니까 c에 0,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 여기 n이 0인 경우 대입했고요. 그리고 n이 1인 경우 r, 그리고 3n 3r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cn에 n 빼기 1 빼기 cn의 xn, 요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우선 통일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x가 n1이니까 x 0제곱부터 시작하고 여기도 x 0제곱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요 위에 지수를 k라고 치환하고, 요 n은 그냥 k라고 치환하면 지수를 통일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x의 r에
R 3R 빼기 2에 C0X 되고 하나로 K로 통일을 하면 N 대신에 K 더하기 1이니까 K 더하기 1L 더하기 R이니까 R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N 대신에 K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K 더하기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3K 더하기 3이 되죠. 그죠? 그러면 3K 더하기 3인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C에 K 더하기 1 그리고 요거를 이제 XK라고 묶을 수 있죠. 그죠? XK라고 묶는데 여기는 그냥 N을 바로 K로 바꿨으니까 빼기 CK XK인데 밖으로 이제 묶어냈죠. 예, 이렇게. 자, 요렇게 된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의 우변이 0이니까 이제 드디어 0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우선 요 항이 0입니다. 0이 되고요. 또 그리고 요 개수 모든 항의 개수가 또 0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K 더하기 R 더하기 1에 3K 더하기 3R 더하기 1에 CK 더하기 1 빼기 CK는 0입니다. 이때 이제 K가 인덱스가 0부터죠. 0, 1,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거로부터 R 여기서 요거를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뒷부분에 가면 결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일단 적어 볼게요. 요거를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결정 방정식이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이죠. R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결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근은 첫 번째 결정근은 0, 두 번째 결정근은 3분의 2 이렇게 구해질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걸 우선 먼저 짚어보고 가고요. 그리고 여기 점화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CK 더하기 1은 CK에다가 이 부분을 쫙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K는 0, 1, 2 이렇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R이 0인 경우와 R이 3분의 2인 경우 나눠서 한번 점화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R1이 0인 경우에 점화식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좀 해보면 R이 0이니까 K 더하기 1에 3K 더하기 1이 되고 CK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K는 0부터 한번 집어 넣어봅니다. C1은 0이니까 00 1분의 C0가 되네요. 그냥 C0네요. 그죠? C0. K는 1을 집어넣으면 C2는 2랑 4랑 이렇게 곱해지고 C1 이렇게 되네요. C1이 뭐 C0랑 같으니까 그냥 8 C0 이렇게 됩니다. K는 2를 집어넣으면 C3이 되고 2를 집어넣었으니까 3 그리고 2, 3은 6에 7 C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요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3 보면 여기 C2를 곱해야 되니까 8, 7, 3에 C0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보면 그냥 2 곱하기 4로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 3 이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을 쓰고 8에다가 2를 좀 빌려오면 4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남죠. C0 그리고 K는 3을 하면 C4는 4랑 10이랑 3, 3, 9, 10이랑 C3가 되는데 이 경우도 이제 보면 위에 있는 C3를 가져다가 하면 4, 10, 3 팩토리얼 4, 7, C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3 팩토리얼에 4를 곱하니까 4 팩토리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4랑 7이랑 10 C0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걸 좀 이제 쭉 가보면 K가 CN일 때, 자, 즉 K가 N-1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규칙성에 따라 2, 3, 4 가니까 N 팩토리얼 되고 여기에 4, 7, 10 점점 곱해 가느네요. 자, 그럼 1, 4 곱하기 이런 식으로 지금 4일 때 3을 곱해서 2를 뺀 거죠. 그죠? 3n에 빼기 2 이런 규칙성이 있습니다. 쭉 곱해지죠. 그리고 C0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네요. 그죠? 2일 때 4고 3일 때 7까지 4일 때 10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3 단위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R은 이제 3분의 2일 때를 한번 점화식을 봅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은 R이 3분의 2니까 K 더하기 3분의 5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K에다가 더하기 3R이면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CK가 되고 여기 3을 왼쪽 괄호에 곱하면 3K 더하기 5고 K 더하기 1 CK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다시 0부터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C1은 5와 1을 곱하고 C0 이렇게 되고요. K가 1이면 C1이 되고 8과 2를 곱하죠. 그죠? 그러면 요걸 다시 위에 C1이 있으니까 C0에 8, 2, 5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K가 요 밑에 쓰겠습니다. K가 2면 C3이고 C2고 11에 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걸 쭉 큰 거부터 넣어보면 11, 8, 5, 3,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11, 8, 5, 3, 2 C0 이제 3을 써보면 3이니까 3, 3, 9 9에다가 5도 하니까 14 그리고 3 더하기 1이니까 4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도 큰 거부터 쓰면 14 11 8 5 4 3 2 C0 이제 규칙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58, 11, 14, 58, 11, 14, 58, 11 이렇게 가죠, 그죠? 58, 5. 그러니까 일단 5부터 시작하면 좋겠네요. 5, 58, 58, 11, 58, 11, 14 이렇게 가니까 우선은 여기는 1이니까 1, 5 여기는 2 팩토리얼에 5 곱하기 8 여기는 여기 3 팩토리얼에 5, 8, 11 여기는 4 팩토리얼이죠. 4 팩토리얼에 5, 8, 11, 14 이런 식으로 규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쭉 와서 Cn이면 n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리고 5, 8, 11에서 쭉 어디까지 곱하나요? 지금 3씩 되죠. 그러니까 3n이고 여기가 지금 n이 4일 때 14니까 43 빼기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4, 3, 12 더하기 2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위에도 3은 9에다 더하기 2 하면 11 나오고요. 2에다 2, 3은 6에서 더하기 8 나오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C0.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1호부터 R이 0일 때죠. R이 0이면 위에 올라가 보면 R이 0이면 어떤 형태가 되나요? R이 0이면 여기다가 R을 0을 집어넣고 급수를 쭉 나열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R을 0을 집어넣으면 Y라는 급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Cn에다가 무한대 X에 N 더하기 R인데 R이 0이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C0, C1X, C2X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C1, C2, C3, C4가 쭉 나와 있으니까 C0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제 C1이라는 거는 C0랑 같네요.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X에 더하기 C2는 여기 이미 그러니까 CN이라는 규칙성이 있으니까 C0 하나만 놔두고 이제 CN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에 1 곱하기 4 곱하기 3n 빼기 2에 C0 앞으로 뺐으니까 1 그리고 xn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하나의 R이 0일 때 하나의 해가 나오는 거고, 또 반면 첫 번째, 두 번째 R이 3분의 2일 때의 해는 0에다가 Cn의 X에 N 더하기 3분의 2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X에 3분의 2로 앞으로 빼버리면 보통 3분의 1을 뺐으니까 왼쪽에 있는 요것만 남게 됩니다. n. 그러면 요 형태는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주어진 점화식에서 이제 구한 Cn을 가지고 아예 여기다가 C0를 밖으로 뽑아내면 1 더하기 여기다가 n이
1부터 바로 요거 구한 거 n 팩토리얼에 5, 8, 11에 3n 더하기 2를 쓸 수 있고 1에 x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두 개의 1차 독립인 해가 됐는데 사실은 요 상수를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빼주고 공간을 좀 마련해 보죠. 빼주고 이제 R1과 R2에 대해서 두 가지 급수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해는 y는 y1에 y2의 1차 결합으로 C0, 뭐 C0, C1일 수도 있고 그냥 상수 AY1, BY2 이것을 주어진 이 미분방 정식의 정칙 특이점 x는 0이란 정칙 특이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정칙 특이점 x는 0을 중심으로 0을 빼고 바로 옆에 점부터 수렴한 유효한 그런 급수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일반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1은 방금 구했던 첫 번째 급수, y2는 두 번째 요 급수 형태를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이게 미분방 정식이 동차였죠, 그죠? 0이니까 우변이 0이니까 동차니까 중첩 원리에 의해서 두 가지 급수해를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그리고 이거 유효 구간 아니면 수렴 구간은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0을 빼고 정칙 특이점은 0을 빼고 이제 연속인 구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무한대까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급수도 수렴 반경이 사실 요거만 생각하면 수렴 반경이 무한대고 요만큼만 생각해도 수렴 반경은 무한대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인데 일단 0을 빼야 되니까 특이점, 정칙 특이점만 제외를 하고 연속인 구간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양수인 구간을 잡아주면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양수인 구간을 수렴 구간이라고 하고 요걸 일반이라고 하겠습니다.